관련 기술사하고 소방당국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민들의 목숨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YK 김소방기술사안책 제82보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50번째, 기압이란 무엇인가, 꿀뚝효과란 무엇인가, 부속실 재연의 문제점을 강조한다 입니다. 지난 시간 제81보에서 소방기술에 있어 아주 큰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구독자나 소방기술사회의 반응이 아주 미미한 것이 제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본 영상을 만듭니다. 즉, 회의록 내용과 제 반론에 대해 유튜브 반응 댓글이 거의 없고, 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나 또 소방기술사회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소개하였지만 소방기술사님들의 반응 또한 미미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400여 회 조회에 좋아요가 4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소방기술사회 밴드에 보면은 제 글이 250여 조회를 했지만은 좋아요는 둘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51회 조회, 다운로드 2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댓글 하나 달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서 한번 이렇게 자존심을 걸고도 봤습니다만은 무반응입니다. 현재의 재연설비가 엉터리라고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 재연설비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소방기술사님들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업 때문인가요?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다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 반론을 접하는 분들이 한국소방기술사회의 말이 맞는지, 제 반론이 맞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거나, 둘째, 부속실 재연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현장에서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틀린다고 인정하려니 입장이 난처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도 첫 번째 분들, 특히 꿀뚝효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7 내지 39보에서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꿀뚝효과를 설명하고, 이 꿀뚝효과를 무시한 우리 부속실 단독재연의 이 설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 꿀뚝효과를 이해하려면 이 압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압력을 한자로 쓰면 이 누를 압자, 힘 역자죠.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이 압력을 사용하는 곳은 이제 물질의 삼상,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 기체, 즉 유체의 이 압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요. 이 누르는 힘 압력은 유체 분자 상호 간에도 작용하지만 우리 공학에서 주로 따지는 곳은 유체와 고체가 접하는 곳이지요. 축구공 안의 공기와 그 껍데기 가죽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다. 축구공 안의 공기는 가죽에 대해 수직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동그랗게 생겼더라도 그 면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힘이 단위 면적 1평방센치에 1kg 포스가 작용하면은 압력이
1kg force per cm square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킬로그램 force의 의미는 힘을 나타내는 킬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부속실이나 계단실에 기압이 작용하는 것도 모든 고체 표면에, 그래서 방화문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촉하는 면적 전체에 작용합니다. 그 단위 면적당 그 압력이 작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기압은 절대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기압도 또 알아야 꿀뚝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를 생각합니다.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는 지구의 인력에 의해 지구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공기가 지구를 누르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요. 지구 위의 공기 덩어리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공기, 대기, 클 때자, 공기 기자, 그래서 대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의해 생기는 지구를 누르는 힘을 그래서 대기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기압의 크기는 대략 1kg force per cm square, 즉 또 10만 파스칼입니다. 이 1kg F per cm square 10만 파스칼을 대기압이라 하지 않고 그냥 기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1kg F per cm square를 10만 파스칼로 환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압 하는 것은 1kg F per cm square다. 이거는 9.8뉴턴, 1kg F는 9.8뉴턴이죠. 그래서 1평방센티미터 자성은 0.0001 평방미터 자성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9.8 나누기 0.0001 하면은 98,000 뉴턴 퍼 평방미터. 이게 뉴턴 퍼 평방미터가 파스칼이니까 98,000 파스칼. 이것은 약 10만 파스칼이다. 그래서 이것을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메가파스칼이 우리 소방행 책에서 화재안전 기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위는 계기압력이 아니고 절대압력의 단위인 것입니다.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절대진공, 최고진공점을 영어로 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압력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끝에 A자를 붙여주는 것이 이제 아주 편리한데,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제법 많은 나라에서 이거를 떼버리고 절대압력도 메가파스칼, 계기압력도 메가파스칼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철저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파스칼 단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PSI라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런 걸 쓰는데, 거기서는 PSIA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앱솔루트, 그리고 PSIG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게이지, 이렇게 아주 PSIG, PSIA 하는 것을 철저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생략하고 있어 우리가 눈치껏 잘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공기가 없다면은 기압은 0파스칼이 이제 될 것입니다. 저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저 꼭대기 올라가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0파스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기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재현 이렇게 꿀뚝 효과 해석에 아주 꼭 필요합니다. 대기압 형성을 생각해 보면은 지구 위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의 질량을 m kg mass라고 하면은
킬로그램 매스의 뜻은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킬로그램에는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과 힘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밀도로는 단위 최적당 입방메다당의 질량, 즉 로는 질량 나누기 최적,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매스냐, 몇 입방메다 최적이냐, 아마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 밀도의 단위는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여서 이제 비중량이 된다. 그래서 지구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G 9.8m/s²라는 것을 이제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량 감마는 밀도로 곱하기 중력가속도 G이다.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고, 단위를 환산해 본다면은 질량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 곱하기 9.8m/s²죠. m/s²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정리를 해서 킬로그램 매스 m/s²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입방메다를 뒤로 보내고 놓고 보면은 킬로그램 매스 m/s² 하는 것이 뉴턴이죠. 뉴턴. 그래서 퍼 입방메다 삼성 이렇게 돼서 요것이 이제 킬로그램 F로 환산하려면은 또 뭐 9.8로 나누면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20도씨 공기 밀도 1.2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인 공기는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1.2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 곱하기 9.8m/s²를 곱하면은 1.2 킬로그램 F 퍼 입방메다 삼성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걸 곱한 12뉴턴 퍼 입방메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됩니다. 12뉴턴 퍼 입방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중량 9.8뉴턴 절대 단위죠. 이걸 SI 단위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이 뉴턴 단위는 절대 단위다. 그리고 킬로그램 F는 중력 단위다. 이렇게 이제 공학 단위 옛날에는 그랬는데 중력 단위 이렇게 표현을 이제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킬로그램 F 단위를 아주 줄기차게 사용해 왔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국제 단위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학계까지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했는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사용이 뭐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소방 공부에서는 국제 단위인 N과 뉴턴과 파스칼을 지금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로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 삼성이라고 한다면 비중량은 로 G, 비중량 감마는 로 곱하기 G다. 그래서 단위 환산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메다 삼성,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m/s²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m/s² 이것은 이제 뉴턴이 되어서 뉴턴 퍼 입방메다 삼성 비중량의 단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위해서 설명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 표면에 이제 대기가 누르고 있는 것을 이제 상상해 봅니다. 단면적 1평방미터인 공기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고, 단면적 1평방미터인 공기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상상을 해 봅니다. 밑면적이 1평방미터요. 공기 기둥의 높이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하여튼 어느 정도일지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뒤에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밑면적 1평방미터인 높이 H의 공기 기둥이 바닥에서 높이 1m 부분에서 자른다면은 1입방미터가 되지요. 메타 3승. 이 공기의 비중량은 밀도와 중력가 속도의 곱 감마 이꼴 로지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공기 기둥의 길이가 높이가 H메타라면은 1m인 공기 덩어리 여기서 요 1m인 공기 덩어리가 H메타가 된다면 H개가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H개가 된다. 공기 덩어리 H개가 있는 것이 돼서 그 공기 기둥의 중량은 로지 H, 이건 메타, H는 메타 단위죠. H 메타가 되는 이제 무게다. 여기 단위는 이제 뉴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뉴턴 로지 H 뉴턴으로 표시했죠. 이것이 1평방미터의 지구의 수평 면적을 누름으로 지표면에서 땅 그 면적에서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누질리는 힘이 지금 로지 H 뉴턴의 힘이 그 1평방미터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기압이 이렇게 로지 H 파스칼이다. 뉴턴 퍼 평방미터, 뉴턴 1평방미터에 몇 뉴턴이 있다. 그것을 이제 파스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것이 로지 H가 대기압이 된다. 잠깐 참고로 로지 H의 단위가 파스칼이 되는 단위 환산을 설명해 보면은 킬로그램 매스 퍼 입방미터 이건 로죠. 곱하기 G 메타 퍼 세컨드 스퀘어 H 메타죠. 이렇게 곱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킬로그램 메타 세컨드 스퀘어 하는 거를 앞으로 이제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메타 3승과 밑에 메타 3승과 이 메타가 평방미터로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킬로그램 M 곱하기 메타 퍼 세컨드 스퀘어 이것이 뉴턴이고 그래서 뉴턴 퍼 평방미터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됩니다. 여기서는 공기의 밀도가 저 최고 높이까지 이제 똑같다고 가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가정해서 공기 기둥의 높이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래서 공기 밀도를 20도씨짜리 1.2kg 매스 퍼 입방미터 3승이라고 밀도를 20도씨 이제 공기라고 봐서 대기압 우리가 10만 파스칼이 되려고 한다면은 공기 기둥의 높이는 1.2 곱하기 9.8 H 이래서 이것이 이제 10만이다 하고 보면은 식을 세워 놓고 요 H가 얼마냐는 것을 풀어보면은 10만 나누기 1.2 나누기 9.8이다. 그래서 8,500m, 이 8.5km의 이제 공기 기둥 높이입니다. 그것이 이제 밀도가 똑같다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8.5km 높이의 수직 이 공기 기둥이 우리 서 있다. 땅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산소 분포 대기권이 약 1000km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 산소권 그 위로는 수소 분포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수소 분포된 대기권 끝은 지상 10,000km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데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아져 결국 꼭지 10,000km 지점에서는 이제 진공, 풀진공 0 이제 파스칼이 될 텐데, 이걸 높이에 정비례해서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건물 최고 높아봐야 뭐 500-600m 이렇죠. 근데 아마 1km 올라간 지점의 밀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10,000km 분의 1이죠. 그래서 0.01% 지상 대비해서 0.01%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추정이 돼서 우리 공학에서는 밀도 감소는 이제 무시하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되죠. 이건 재미로 여기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계기압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는 절대압력에는 첨자 A를 붙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내부에 축구공 내부에 1kg force per cm square 0.1 megapascal 앱솔루트의 기압이 있는 축구공 외부에 바깥에 대기압 똑같은 대기압의 표현입니다. 1kg F per cm square 앱솔루트 이퀄 0.1 메가파스칼 앱솔루트의 압이 외부에도 작용한다면은, 즉 밖의 기압과 안의 기압이 같지요. 그렇게 됐다면은 공원이 물렁물렁한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공안의 기압을 올려서 1.8kg F cm 스퀘어 앱솔루트로 이제 공안의 기압을 1에서 1.8로 올린다면은 공이 탱탱하게 탄력이 생길 겁니다. 이 축구공이 잔디밭 축구공이 1.81 이렇게 압이라고 이제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때 근데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과의 차이가 0.8 이제 kg force per cm square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압력이라고 부르고 이러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은 이 계기압, 게이지 프레셔, 차압을 대기와의 차압을 계기 프레셔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 표시로 계기압이라고 해서 뒤에 G 첨자를 이제 붙이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게을러서 이거는 붙이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필요해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은 습관이 되면 아주 편리하고 명확해서 이제 좋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PSIG, PSIA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 이 기계 카탈로그나 무슨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PSI 얘기를 했으니 1PSI는 이렇게 환산하는 것도 써봤습니다. 1kg 우리 퍼센티미터 스퀘어 하는 이 압력이 14.2 PSI. 이것을 미국 기계를 이렇게 카탈로그를 읽을 때는, 인스트럭션을 읽을 때는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미국 기계를 좀 설치하면서 접촉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써봤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이 아니라 철제 탱크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요. 얼마가 낮냐 하는 것을 진공계기압이라고 부르거나 음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대기압보다 10파스칼 낮으면은 10파스칼 진공 또는 마이너스 10파스칼 또는 음압 10파스칼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대기압은 절대압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압력을 축구공의 압력을 1.8 이제 절대압으로 표시하면 1.8kg의 압력이 있는데, 게이지 압력으로 말하면은 절대압 대기압 1kg를 뺀 0.8kg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압력이죠. 그걸 계기압력이라고 그런다. 이 계기압력으로 꿀뚝 효과는 전부 표시된다. 그런데 이 절대압력계로 가지고 꿀뚝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삼국소방기술사회 이게 제연기술위원장은 꿀뚝 효과 측정 기록을 이제 보니까 이 절대압력계로 각 부분의 압력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이 기계는 되게 비싼 기계인데요. 예측기인데, 하여간 이 계기압력으로 측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꿀뚝 효과를 설명하려니까 압력에 대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꿀뚝 효과 해석을 하려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공기의 밀도가 또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같은 기압에서, 우리가 대기압에서 얘기죠. 같은 기압하는 말은 공기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밀도가 이제 변한다. 대기압하에서 온도에 따라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 = NORT 이 공식에서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N 하는 걸 몰수라고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분자량,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다. 그래서 여기 N을 M분의 W라고 표현을 해서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여기서 V는 우변으로 보내고 M분의 RT는 좌변으로 보내서 V분의 W는 RT분의 PM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분의 W 최적분의 질량, 단위 최적당의 질량, 그래서 이것이 이 밀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 로를 공기의 밀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공기의 분자량이 이 M이라는 것이 여기다 29몰 당 29kg의 질량이 된다. 여기 kg M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적고, 그 다음에 압력은 우리 1기압하에서 얘기다. R 기체상수는 0.082 1atm에서 이렇게 0.082 가는 이런 이제 R 기체상수가 있다. 그거를 이렇게 다 대입해 버리면은 공기의 밀도는 T분의 353이다. 저 공기의 절대 온도분의 353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아주 이게 유용한 공식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거를 알고 있죠. 암기하고 있죠. 이제 꿀뚝 효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수직 계구부 또는 수직 샤프트에서 내부 기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상하 위치에 따라 내부 간의 압력 차가 다르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꿀뚝 효과라고 표현을 이제 했죠. 내부의 기온이 외부의 기온보다 높은 경우,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이 항상 이제 추운 계절 얘기죠. 이게 추운 계절 이런 얘기죠. 그래 실내 공기는 이제 따뜻하다. 그래서 그때 경우에는 아랫부분에는 음압이 진공이 걸리고 윗부분에는 이제 양압, 이제 압력 과압이 걸린다. 그것을 이제 정상 꿀뚝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데, 스택 이펙트 이러죠. 스택 이펙트, 꿀뚝 효과, 연돌 효과. 연돌 효과를 말을 또 즐겨 쓰는데, 나는 이 꿀뚝 효과를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 소방에 이 영어를 도입해서 번역하는데, 이펙트를 이 효과 이렇게 번역해서
굴뚝 효과 하니까 좀 헷갈리죠. 참 번역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표현하는데, 굴뚝 현상 이렇게 불러야 옳다. 굴뚝 현상. 그래서 이 다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펙트를 찾아봤더니 이 현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뒤에서는 내가 굴뚝 현상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는 굴뚝 효과 하면 무슨 약 효과가 나는 거 별로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굴뚝 효과는 계기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의 그림을 스크랩해 왔는데, 이렇게 화재실에서 이렇게 창문이 열려서 있으면은 열기는 위로 나가고 아랫부분에는 이제 찬바람이 들어온다. 어느 지점에 중성면이라는 것이 발생된다. 압력과 소위 압력차가 없는 곳,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래에 음압이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압이 높기 때문에 윗부분에서는 이제 연기가 나가는 것이다. 아마 그것을 뒤에 장황하게 글로 설명해 놨습니다. 중성대라는 표현도 쓰는데, 고층 건축물에서 뭐가 50층 건물이면 25층이 중성면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서 그건 중성대다 뭐 이런 데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뉴트럴 플랜, 이것이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플랜이라는 용어가 옳은 표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계구부 또는 연속 계구부, 이게 하나의 계구부라 하면은 이렇게 수직 샤프트가 있거나 어느 방이 있거나 할 때 계구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의 계구부, 또는 이렇게 수직 계구부가 수직 샤프트가 있는데 이렇게 계구부들이 아주 균일하게 균일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양, 아니면은 딱 그 일정한 폭으로 쫙 아래서부터 위까지가 딱 개방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을 연속 계구부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때의 굴뚝 현상은 이러하죠. 아까 본 그림과 같이 하여튼 중성면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아랫부분에서는 바람이 이제 빨려 들어오고 윗부분에서는 바람이 나가는 모양. 중성면이라는 것은 H= 제로인 지점이면서 압력은 이제 똑같아. P0, 그것을 이걸 P0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뒤에 해석을 이제 하게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샤프트 내외부 압력을 정의를 해 보면은 샤프트의 내부 압력 PI는 중성면의 압력, 여기 P0라고 했죠. P0에서 올라가면은 위치가 내부가 이제 여기로 이제 보면은 내부에서 이쪽 올라가면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감소한다. 아까 대기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공기 무게가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이제 짧아지니까 압력이 자꾸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내부 공기 밀도 G, 올라간 높이 H.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감소하는데, 압력이 감소하는데, 내려가면은 이제 증가를 하는 거,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H를 올라갈 때는 이제 플러스 이제 그 양의 부호가 붙어서 그냥 곱하면 되지만은, 아래로 내려갈 때는 요 H를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 또 샤프트 외부 압력도 PO라고 나타내면은 P0 마이너스 로, 요거는 이제
O입니다. P0가 아니고 로 O, GH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내부 간의 차압은 이제 그것이 이제 계단실이 이 샤프트가 문제입니다. 샤프트의 압력 빼기 대기압 뺀다. 이것이 이제 계기압이죠. 샤프트. 그러니까 이것은 P0 가는 PO 이게 대기다. 바깥이다. 아웃사이드.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IO입니다. 그래서 요 PI는 요거를 로 마이너스 로 IGH 가는 요거를 집어넣고 뒤에 PO는 P0 마이너스 로 제로 GH 로 GH 이것을 이제 넣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풀면은 P0가 이제 소거가 되지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기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로 OGH가 돼서 로 OGH가 앞에 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로 IGH로 뒤에 가서 여기 로 IGH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아까 로 O와 로 I 공기의 밀도는 T 온도분의 353 절대 온도분의 353 하는 그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TO분의 353 TI분의 353 로 O 로 I를 적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9.8 곱하기 353 하는 것이 요게 346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53이 밖으로 나가서 3460이 되니까 T5분의 1, TI분의 1 하는 것이 이 꿀뚝효과 계산 이제 꿀뚝현상 계산 공식이 이렇게 유도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꿀뚝효과 꿀뚝현상 계산 공식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위에 유도 과정을 안다면은 그거는 로 O 마이너스 로 I GH다 하는 걸 앞에서 알았죠. 그 로 O 마이너스 로 I가 뭐냐? 바깥 공기의 밀도 또 내부 공기의 밀도의 밀도 차이다. 그건 델타 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델타 로 G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델타 로 G라는 것이 뭐냐? 그래 밀도에다 이게 G를 곱하면 감마가 되죠. 비중량이 되죠. 그래서 델타 감마 H다. 그러니까 꿀뚝효과 꿀뚝현상은 델타 감마 H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은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압력이라는 것은 P는 감마 H다 하는 거는 우리 일체역학에서 익히 보던 거라서 꿀뚝 효과도 감마 H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3460 하는 숫자가 잘 잊어버릴 수 있는 숫자인데 뭐 그걸 잊어버렸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인 셈인데 아랫부분이 개방된 수직 샤프트의 꿀뚝 현상이 어떠하냐? 이렇게 계단실에서 저층부에 외부와 직통하는 출입문이 개방되는 그 피난문이 1층 피난문이 개방되는 경우에 고층부에 발생하는 기압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봤는데요. 계단실에서 1층 출입문이 외부로 개방되었다고 보면은 최고 위치의 압력이 이런 이제 그야말로 이 H가 거의 건물 높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0m 건물이며 저기 실내 요 계단실 기온이 20도씨 뭐 여기서는 계단실이 아니라 승강로 엘리베이터 승강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20도씨다 바깥은 영하 10도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공식에 3460 TO 263K 293K 하는 걸 대입하고 높이 H100을 곱하면은 이 135파스칼의 기압이 이 꼭대기는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옥상문 같은 거는 피난문은 압이 꽉 밀고 있어서 아주 잘 열리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것은 중성면 이상에서는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이나 승강로로 들어올 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과압으로 계단실로 피난하는 그것이 좀 어려워지고, 계단실 출입문이 먼저 개방되어서 부속실에 이 압력이 이제 인가된다면은 그 실 출입문 개방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윗부분이 개방된 수직 샤프트, 즉 이런 계단이 있는데 위에 이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 덜컹 열렸다. 뭐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옥상 출입문이 외부로 개방된다고 가정해서 1층 위치에서는 압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게 공식은 아까 공식 같은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H라고 뒤에 이제 H를 이렇게 곱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은 경우라고 봐서 압은 마이너스 135파스칼이 이제 걸린다. 1층에. 즉 특별 피난 계단 재현에서 고층부의 계단실 유리창 또는 거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을 개방한다면은 저층부 계단실에 과한 음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층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계단실로 화재실 연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피난하는 사람이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음압이 과하게 걸리면은. 그래서 재현 실패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마무리. 위의 설명을 이해해서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설비는 계단실에서 발생하는 꿀뚝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꿀뚝 효과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건물의 외피가 재난 시 파괴된다고 본다면은 계단실을 여러 개로 짧게 절단해 놓더라도 화재는 절단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하여 고층으로 화재 확산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게 예측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